안녕하세요, 듐듐TV입니다. 쏘리 질러! 네, 안녕하세요, 듐듐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이에요. 벌써 이틀만 더 일하면 주말이고, 오늘도 출근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지금 얼굴 잘 나오라고 조명도 켜놓은 상황입니다. 켜놨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콘텐츠에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직업에 이 직종에 있으신 분들이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을 계속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원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였고, 오늘은 이제 영업 관리 일에 임하는 그 마인드셋, 되게 기본적인 마인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판매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내 고객들,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유대도 쌓이고, 나아가서 내가 말하면 이제 믿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슨 정보라든지 지금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말하면 믿을만하다, 저 말은 들을만하다, 이런 그 관계가 갖춰지게끔 이제 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들에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와 내 자신과 내 회사에 대한 무한 긍정과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최민식 이런 그 배우님께서 그 작품의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한다 그러죠. 그런 걸 이제 메소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도 영업사원들도 메소드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제품과 우리 회사 내에서 조건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좋은 조건을 줄 수 있고, 나는 정말 일을 잘하고 당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고, 하여튼 내가 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일단 갖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그리고 내가 이제 만약에 어떤 프로모션이나 신상품이나 어떤 정책이나 보험이나 금융이라고 치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면밀히 알고 있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솔직히 팔아야 한다면 꼭 팔아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제품은 안 팔고 싶지만 꼭 팔아야 될 경우에는 완전히 메소드를 해버립니다. 이 제품은 정말 고객들한테 필요하고 좋은 제품이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설득에 들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사람을 먼저 챙겨라. 이 영업일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응대하는 게 핵심인 일입니다. 것들을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제 사수분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저랑은 업무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완전히 사람 영업, 정말 유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전 그런 분을 이제 그때 처음 봤는데 완전히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믿고 대접하고 그리고 모신다고 하죠. 그 마인드로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남긴 인사이트 중에 가장 정말 엑기스, 정말 엄마한테 실제로 도움이 됐던 정말 엑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람을 먼저 챙겨라.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업무 얘기를 하죠. 일단 업체 방문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금 뭐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얼른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주문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항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안부를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에 달고 있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어요? 요새 어떠세요? 요즘에 뭐 현금 흐름은 괜찮으세요? 그리고 뭐 만약에 그 이제 고객님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요새 뭐 만약에 애기 이름이 은지라고 치면 은지는 뭐 유치원 잘 다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일상에 관심을 한번 주시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을 잘 모시고 사람을 잘 챙기는 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일 얘기 먼저 이렇게 팍 튀어나온 거, 내가 급하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사람 먼저, 그 사람의 이제 인생과 일상생활과 현재 상황과 이것에 먼저 관심을 한번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푸시를 할 건데 이 사람이 그 푸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제 딱 봐서 푸시를 나랑 대화를 하는 것도 좀,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을 저는 주로 만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곤하고 항상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압박감, 생존의 압박감을 느끼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피곤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딜을 내가 넣기 전에 딜을 넣어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떠나서 사람을 챙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계속 이미지를 주시는 게 훨씬 좋고 어떤 정말 중요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른다, 안 된다 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정해진 정책들이 있어요. 정해진 정책과 정해진 조건과 정해진 가격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설정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 소비자나 개별 클라이언트들한테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조건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최소 발주 수량이 너무 많다, 아니면 뭐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건 잘 모르겠어. 금융 쪽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안 된다라고 그냥 말을 던져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유도리라고 하죠. 유도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영업사원들이 이제 피로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경우인데, 그래서 유도리를 사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편해요. 일을 하는 게 정해진 대로 주어진 정책대로만 일을 하면 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생기죠. 하지만 항상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알아보든지 대충 알아보든지 회신을 꼭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자,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드리겠다, 내가 조건을 맞춰드리겠다, 일단 주문만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격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에 제가 발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얼른 나는 이 프로모션을 쳐내버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얼른 수익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저희가 고객을 한 분만 상대하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약속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이 계속 끌고 가지게 되죠. 계속 약속을 지키고 유도리를 해야 되는 건들을 5건, 6건씩 이고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업무 태도고, 피로한 업무 태도이고, 그리고 무리한 조건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어떤 고객님들은 보셨겠죠. 제 열정을, 내가 당신에게 좋은 조건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정을 좋게 봤겠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조건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이너스가 훨씬 더 커요. 그 신뢰를 잃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품이나 정책이나 설명을 하실 때 모든 조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제품과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프로스콘스라고 하죠. 좋은 점이랑 그러니까 나쁜 점, 이거를 구매하셨을 때 다른 제품이나 다른 정책들보다 좋은 점이나 더 나쁜 점이 뭔지 확실히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서로나 녹취로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남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바쁘고 대체로 정신이 없고 기억력에 저장 공간이 많이 없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뭐 물건을 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근데 포장이 너무 허접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주문을 하실 그 시점에 포장은 좀 허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경쟁사 제품에 대비해서 월등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판매를 그냥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제 불만을 제기했을 때, 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대응하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대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종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4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딱 써봤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셨을 때 그 신뢰관계나 유대관계를 충분히 구축하실 거고, 나아가서는 내가 하는 말이니까, 고객들이 포인트는 뭐냐면 고객들이 나를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를 안 해주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고객들이 나를 상대를 해주게 돼요. 얘가 하는 말은 믿을만하고 얘가 주는 정보는 가치가 있고,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아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나와 내 제품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져라. 그리고 2번째는 사람을 항상 먼저 챙겨라. 그리고 3번째는
모른다 안 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세 번. 네, 영상 잘 보셨다면 제가 드렸던 조언들 잊지 마시고 업무에 적용하셔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야. 오늘 하루도